자, 오늘은 프로페셔널의 조건 일장 요약 세 번째 시간이죠. 지식의 전환과 지식사회라는 일장의 요약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상단 부분에는 경영혁명부터네요. 경영부터. 이제 여기는 지식의 전환이 남긴 결과 세 번째 국면을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합니다. 드러크 집안의 3세대, 드러크 아버지 세대와 드러크 자신의 세대, 그리고 아들의 세대의 어떤 시대적 환경,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지식이 적용되는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의 경영혁명을 이제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1926년도 드러크가 이제 대학을 갈 무렵 그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드러크 아들의 시절의 이야기, 이제 그로부터 약 한 30년이 지난 1956년에 드러크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무렵의 이야기와 1876년생인 드러크 아버지 아돌프 시절의 이야기, 이건 19세기죠. 이 세대를 비교하면서 지식이라는 것이 교육에 대한 인식 같은 걸 비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넘어가서 1950년에서 1950년, 60년대에 중산층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16세 때 이제 대기업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생산성 혁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가장 높은 급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였단 말이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글을 드러크 쓸 무렵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산층이 되는 유일한 길은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졸업장을 받고 학위를 받아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이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다는 얘기를 통해서 지식의 중요성을 지금 드러크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지식의 의미의 변화는 완전히 사회와 경제를 바꿔놨다. 지식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유일한 자원이고 실용성으로서의 지식이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지식이다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지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에 와서 지금 지식은 지식에 적용되고 있다. 이제 경영이라는 것은 보다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 경영은 보다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이 깊이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이제 효과적인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획득을 위한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죠. 자,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가? 그 지식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경영자라면 이런 자신에게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50년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제목에 그래서 이제 경영하면 사람들이 기업 경영을 생각하지만 경영은 사실은 모든 조직에 필요하다.
여기 모든 조직은 영리기업 외에 정부 조직이나 병의 단체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 조직과 병의 단체에서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조직들은 손익개념이 없단 말이죠. 의도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경영은 모든 조직의 고유한 기능이고 조직 사회의 고유한 기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의 기관이에요. 조직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지식사회의 고유한 기관이다. 지식사회는 조직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중반에 가서 이제 경영의 역사, 이제 경영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 과업으로 인식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소수의 학자들, 그 다음 2차 대전 후에 경영이 발견됐고 한 해 원리됐다. 이 얘기는 뭐 앞부분에서 계속 한 얘기니까 이제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 상담 부분에 가서 이제 경영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경영이 발견됐다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드러크는 그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의 경험 그 자체가 이제 경영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산업이 거둔 엄청난 성과가 있거든요. 성공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무려 200 몇십만 되는 233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투입되면서 미국의 산업이 공백 상태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테일러의 교육훈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은 흑인들, 특히 이제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이제 경영의 성과로 보고 이런 게 경영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례, 여기서 이것이 경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우리 한국 1950년대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36년간 착취를 당하고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된 우리 한국이 불과 25년 만에 현대국가로 발전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이 경영의 결과라고 보고서 이것이 바로 경영이구나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0페이지 하단에서는 경영자의 개념이 변화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프로페셔널 축구에서 잠깐 언급한 이제 내용인데, 초기에는 이제 보스, 군림하는 사람,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죠. 빌딩 높은 사무실에 앉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서 명령만 하는 사람 인식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직원들의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제 발전하게 됐고, 이 발전하게 된 동기가 뭐랬죠? 정착의 제일 원칙, 고난과 책임은 등가라는 이 원칙에 비춰볼 때 보스, 군림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됐는데, 이제 드러커가 GM 자동차를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경영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지식의 적용과 성과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경영 개념을 발전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1954년에 드러커가 저술한 경영실제라는 책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식사회인 이유는 지식이 하나의 자원이 아닌 유일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페이지에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으로 하는 61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단계 경영혁명의 밑바탕에는 지식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제 1차원적인 지식이 다차원적인 지식으로 바뀌고, 전통적 일반적인 지식에서 매우 전문화된 지식으로 바뀌고, 과거에 교육받은 사람은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교육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지식인으로 이제 바뀌고, 과거에 두루 넓게 아는 교양인에서, 그리고 학문의 애호가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서 마크 트웨인의 킹 아스코트의 코너티켓 양키라는 소설 사례를 통해서 언급합니다. 이 내용은 뭐 또 내용이 기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62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에서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지식이론과 프로타고라스의 지식이론, 동양과 서양의 지식이론, 이런 걸 말하면서 중세는 소크라테스보다 프로타고라스의 지식이 중세를 주도했고, 그래서 중세 사막, 논리학, 문법, 수사학이 발전했고,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은 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지식이다. 행동하는데 효과적인 정보,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정보, 그 결과들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에 드러나는 정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지식 그 자체의 진보로 나타나는 지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에 성체필한 정보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4페이지 상단 부분에서는, 하지만 과거의 테크닉은 학습보다 경험을 통해서, 학교 교육보다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전문화된 체계적인 지식은 원리로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로 부른다는 것은 이제 학문화된 것으로 이제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 체계화된 원리는 기능을 방법론으로 전환시키죠. 기능을 방법론으로 전환한다. 방법론은 개별적인 경험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방법론은 단순한 이야기거리를 정보로 바꿔놓는다. 방법론은 기능을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지식에서 전문 지식의 이동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힘을 보여준다.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 힘은 바로 전문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는 전문화된 지식에 기초해 건설되는 사회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사회는 두 번째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이고, 새로운 사회는 세 번째로 지식 근로자들의 힘을 갖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사회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주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갖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가치, 비전, 신념, 그리고 사회를 한데 묶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전문성은 분리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전문성은 쭈걱쭈걱 나누기 때문에 이 사회를 통합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두 번째 던집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그것은 전문성은 전문성을 가진다고 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은 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라고요? 전문성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성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도 요구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지식사회에 있어 지식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은 이 책 17장에 가서 언급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이렇게
3개 동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챕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약도 이렇게 길어졌네요.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서 일장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지식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장에서 뵙기로 하죠.